안녕하세요. 오늘은 넷플릭스의 재미있는 추리물, 그렇게 사건 현장이 되어버렸다 다 보고 온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거 딱 보고 든 생각이 넷플릭스의 가능성이자 동시에 한계점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냥 생각 없이 틀어놓고 보자면 재미있기는 한데 추리물이라는 장르가 사실 비주류에 속할 수도 있는 아주 대박을 치기는 어려운 장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넷플릭스라서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맙기도 하면서 넷플릭스라서 이렇게밖에 못 만드냐? 라는 생각도 갖게 해주는, 재밌게 보지만 나름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를 했던 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어요. 이게 왜 비주류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리물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나이브스 아웃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탐정 중에는 셜록 홈즈가 드라마든 영화든 진짜 돈도 많이 벌고 유명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유명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저도 옛날엔 했었어요. 옛날에 했었는데, 그냥 이런 추리 소설들이 재미있으니까 일본 추리 소설도 읽고 미국 것도 읽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넓은 장르인데 비해서 서점이나 영화관에서 딱 들어가면 보이는 매대에 놓이는 장르도 아니고, 영화가 개봉할 때 최소 3권 이상을 잡아먹는 그 정도의 대박물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비주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넷플릭스의 가능성이라고 말을 한 것은 이 정도로 비주류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정통 미스터리물이라는 것을 그래도 이 정도 되는 자본을 때려 넣어서 만들 수 있게 하는 거는 머릿수가 커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이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미 한 3억이 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단에서 소수의 비율만 즐기는 장르라고 했을 때 그 수가 적어버리면 아예 투입되는 자본 자체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냥 쪽수가 많으니까요.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팔리겠지 하고 시작하는 밑밥 깔리는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이 정도의 자본을 때려 넣어도 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클로즈드 서클이라고 하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범인은 이 안에 있어를 외치게 되는 미스터리물을 넷플릭스답게 4K 고퀄리티로 아주 매끈한 피부와 화려한 연기와 재미있는 코믹한 요소를 담아서 정통 미스터리 마니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토리와 플롯을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 생각 없이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또 안 좋은 얘기만 하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감명 깊고 너무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건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냥 한 명의 의견이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이야기가 너무 없었던 것 같은 게, 일단 장소는 백악관입니다. 이 가상의 공간, 이 작품 속의 공간에서는 호주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화해하고 우리 잘 지내보자 라는 식으로 파티를 쫙 열게 돼요. 그리고 여기 너무 넷플릭스스럽게 대통령이 남성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가 있는 게 아니라 퍼스트 젠틀맨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호주랑 잘 지내봅시다 라고 아주 멋있게 즐겁게 흘러가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꺄 하는 비명소리랑 같이 시체가 딱 부각이 됩니다. 당구치는 당구대 옆에서 시체가 발견이 된 건데요. 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부터는 처음부터 나옵니다. 백악관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위에 있다기보다는 백악관이라는 공간의 살림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A.B. 윈터라는 흑인 할아버님이라고 해야 되나? 흑인 남성이 시체로 발견이 된 겁니다. 일단 되게 국빈들이 많이 와 있는 상황에서 살인사건이 난 거니까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최측근인, 그러니까 정치 고문이라기에는 너무 좀 어딘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 남자는 해리 홀린저라는 남자가 와가지고 이거 자살 아니냐, 자살로 조용히 묻고 넘어가고, 지금 밑에서 파티하고 있는 떠들썩한 사람들은 그냥 안전하게 보내버리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이걸 절대 못 보실 텐데, 여러 가지 관련된 부처의 사람들이 오고, 유명한 명탐정 코델리아 컵이라는 여성 탐정이 와가지고 요거를 수사를 할 테니까 백악관에 현재 와 있는 사람들이 모두 용의자니까 나가지 못하게 닫아라 라고 한정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스터리물이라면 어느 정도는 말이 안 돼도 이 재미를 위해서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개연성에서. 그 클로즈드 서클이라는 게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어떤 외딴 섬의 별장에 한 10명 정도가 갔는데 하필이면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배도 뚝 끊기고 너무 자연과 가까워서 핸드폰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며칠을 보내는데 누가 죽었다라는 게 추리물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당연한 세계관이고 설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재밌게 볼까라고 플레이를 딱 눌러봤는데 아니 이게 말이 돼? 요즘 세상이 무슨 세상인데 경찰도 아니고 일개 사립 탐정 따위가 이렇게까지 사건 수사를 지휘한다는 게 말이 돼? 이게 개연성이 없지 않나? 라고 요 세계관에 파고들지를 못하면 아예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알고 보는 거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웹소설을 보진 않는데 웹소설에도 뭐 회귀하고 빙의하고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웹소설을 보지 않는 건데 반대로 이러한 설정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마음이 들어버리면 아예 미스터리 추리물 자체에는 이건 너무 자기적이고 재미없어 라고 시작조차 안 하게 되는 거죠. 이 분야의 마니아가 되어갈 것인가 아니면 절대 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가가 이 설정 자체에서 좀 나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리소설이니까 누구 하나 죽고 누가 어떻게 그랬을까? 이 중에 범인이 누구일까? 대체 어떤 기회를 사용을 해가지고 어떤 시간차, 공간차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어왔건 뚫고 왔건 사람들을 속였건 이 사건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를 궁금하게 하면서 8번째 에피소드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악관의 산림 총책임자가 죽었으니까 여기 부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스민 헤인이라는 인물이 코델리아 컵이라는 탐정을 데리고 다니면서 첫 번째는 건물을 소개를 해줘요. 몇 층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서 연결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뭐다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죠. FBI 요원인 남자가 코델리아 컵 탐정의 조수 역할을 하는데 이 배우 되게 반갑잖아요. 넷플릭스 보다 보면은 한국계 어떤 배우가 필요할 때 이분 자주 나오십니다. 그래서 되게 반가운 마음으로 보는데 이 캐릭터가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뭔가를 완벽하고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야무지지 않은데 사람이 좀 선한 면이 있어가지고 정의감은 살짝 모자란 착한 바보 캐릭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둘이 콤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가 있었는지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사건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예요. 요 구조가 그냥 클리셰 같기도 하면서도 그냥 편안합니다. 이런 추리물, 뭐 책이든 영화든 이런 걸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구조가 되게 편안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원래 알던 사람들,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살인 동기가 하나씩은 있을 법한데 탐정은 외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떨어져 있는 시체에 남아있는 흔적이라든지 뭐 남아있는 뭐 위치가 바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냉철하게 볼 수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 사이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사건 수사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독자는 잘 알고 있고 보이지만 탐정은 모르는 부분이라던가 독자는 아리까리하고 모르겠는데 탐정은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대체 뭘까를 궁금해하게 하는 재미가 나름대로 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범인이었는지는 사실 스포일러니까 나중에 그냥 짧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라서 장점과 한계점이 되는 게 추리물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고 화사한 어떤 미감이 좋은 영상물을 찾기가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범죄가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차라리 스릴러 쪽은 긴장감을 추구하고 심리적으로 쪼여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미드들은 많았어요. 영화도 많고. 근데 그냥 정통 추리물 어떤 이런 세계관이나 자기적인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서라도 트릭에만 좀 더 집중하게 되는 것들은 좀 적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화질로 예쁘게 만드는 것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막 힐링 드라마는 어떻게 보면은 더 고화질 이런 게 막 있잖아요. 체서피크쇼처럼 약간 저게 뭐야 말이 안 되는 너무 가족 중심의 판타지인가 싶으면서도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은 고퀄이 있는데 추리물은 상당히 그게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근데 백악관이라는 어떤 고풍스럽고 우아한 장소를 되게 멋있는 턱시도 입고 드레스 입고 샤박샤박 다니는 그런 배우들을 써가지고 안정적이고 예쁜 영상미를 딱 추구하는데 한계점은 넷플릭스잖아요. 어떻게든 대중적으로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좁은 타겟으로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제작사 숀다 라임스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브리저튼 만들었던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여기에 자기들이 넣고 싶은 유머 코드를 우겨 넣는 거예요. 한 12번 시도하면 한 번은 피식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바보로 만들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미친년으로 만들어?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나오고 아니면 가벼운 액션으로 느껴지는 코미디 요소 있죠. 이렇게 두 사람이 행동을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눈이 마주친다거나 하는 이런 작은 액션 같은 것들로 어떻게든 나는 대중적으로 웃길 수 있는 코드를 넣겠다. 나는 어떻게든 19금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좀 넣어보겠다라는 그들만의 어떤 대중성으로 많이 팔리기 위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한계점입니다. 뭔가 이런 미스터리 추리물을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굳이 그런 자기적인 유머 코드가 없더라도 미스터리물이기만 하면 일단 재밌게 볼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엄청 예쁠 필요 없고 엄청 대중적으로 재밌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제작하는 측에서는 너무 소수의 타겟으로 만들 수는 없다 보니까 이런 걸 어렵지 않게 따라가면서 그냥 대중적으로 킥킥거릴 요소가 있으면서 그런 좀 더 대중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게 조금은 아쉬운 면으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타겟을 넓게 잡았다는 게 호주 사람들이 오니까 호주 사람들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나라에 대한 편견 같은 거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호주 국빈들이 참여했으니까 대표적인 호주의 가수인 카일리 미노그가 나와가지고 실제로 막 공연을 하잖아요. 유행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카일리 미노그가 나와서 실제로 그녀의 히트송들을 잠깐씩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현재의 젊은 사람들보다는 약간은 좀 더 폭넓게 나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시청자로 고려해서 코믹 요소를 넣었다 싶은 게 막 느껴지는 그런 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은 8편의 에피소드지만 그런 자기적인 유머 같은 거 빼면은 한 6편 정도로 긴장감 있게 쭉 따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재미있게 예쁘게는 보지만 시청자로서 그래 어느 정도는 넷플릭스니까 대중적인 요소라서 조금은 양보를 하고 봐야 되는 점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사건 자체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난무난했어요. 피 묻은 셔츠를 입었었잖아요. 그거는 셰프랑 붙어 먹었던 이제 호주 사람의 것이었고 그리고 디저트 파티션은 왜 그렇게 막 누워있고 막 눈치 보고 했는지 그런 것도 비밀을 하나씩 풀어주고 대통령의 동생은 왜 이렇게 또 한심하게 살고 있다가 사고를 빵 쳤는지 엔지니어인데 배관공이죠. 변기를 뚫으러 오는 일에서 왜 이렇게 화를 냈어야 했고 아주 참하게 생긴 그 여직원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었고 백악관 사회활동 비서라는 그 미친년은 왜 외부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상한 컨셉으로 막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시종일관 왜 저러고 다니는지 그냥 낙하산 인사로 온 거잖아요. 돈 많은 집에서 참 짜증나는 인물이다 싶은데 어쨌든 이 인물들이 각자 서로 죽은 사람 AB 윈터와 어떤 식의 관계가 있었고 사실 백악관 건물의 구조상 어떤 것들이 가능했는지 차근차근 알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막 하나하나 엄청 꿰뚫어보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생각 없이 틀어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게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누군가의 감정선과 사건이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정도는 줘서 정통 미스터리 추리물에서의 트릭을 알아가는 재미가 없더라도 그냥 볼만하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인은 복잡하게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회활동 비서로 일하는 미친년 릴리가 범인이었던 거죠. 백악관 돈도 빼돌렸고 일은 일대로 제대로 못하고 이상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지랄해놓고 그래놓고는 그거를 폭로하겠다는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허무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추리물에서는 대체 누가 그랬을까? 요게 조금 더 궁금하고 강렬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면 엄청나게 사무치는 원한, 뿌리 깊은, 납득이 가는 개연성 있는 깊은 싫어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미운 것들이 좀 약해도 어느 정도는 그냥 이 정도 즐겼으면 됐다 하고 만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릴러와 추리소설의 차이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재미있게 시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운 4K 고퀄리티의 좋은 배우들 나오는 넷플릭스식 추리물이니까. 그런데 추리소설을 30
편 이상 읽어봤고 클로즈드 서클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렵지 않은 분이라면 트릭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구멍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이렇게 억지로 웃기려고 하지 않았어도 이미 트릭을 찾아가는 재미만으로 충분했는데 이 인물이나 이 설정이나 이런 액션은 좀 오버스러워서 오글거리거나 부담스럽고 약간 항마력 딸린다? 이런 느낌으로 못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시면 그냥 생각 없이 틀어놓고 볼만한 재미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역시 넷플릭스가 끼면 그 비주류 감성을 이해를 못하고 정통물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씁쓸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8편짜리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영화 보는 취향이 좀 넓거든요.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냥 다양하게 이것저것 좋아하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딱 트릭에만 집중을 하는 추리물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책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이브스 아웃 재밌게 보셨다면 그 정도 분들이라면 그냥 좀 자기적인 코믹 요소만 보면 대부분은 끝까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그렇게 사건 현장이 되어버렸다 얘기를 했어요. 또 다음에도 제가 재밌게 봤던 드라마들, 영화들 얘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자주 만납시다. 안녕!